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에도 묵묵히 단지를 순찰하는 남자가 있다. 그는 박진수 70세. 흔히 경비원이라 하면 허리가 굽고 힘없는 노인을 떠올리지만 박진수는 그런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넓은 어깨, 탄탄한 근육,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걸음걸이. 그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놀란 표정을 짓는다. 그럴만도 하다. 박진수는 한때 해군 특수부대 UDT 소속이었다. 젊은 시절 바다를 누비며 거친 훈련을 견뎠고 전역 후에는 군에서 익힌 체력을 바탕으로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며 제자들을 길러냈다. 전국 대회를 노리는 선수부터 학교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찾아온 아이들까지 그의 체육관은 다양한 청소년들의 안식처였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을 체육관에서 보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법이었다. 젊은 코치들이 등장하고 선수들은 더 좋은 시설과 최신 훈련법을 찾아 떠났다. 예전처럼 링 위에서 땀 흘릴 일이 줄어들자 체육관 운영도 버거워졌다. 결국 그는 체육관을 접었다. 한때 소음과 열기로 가득했던 체육관은 조용한 빈 공간이 되었다. 체육관 문을 닫은 후 박진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랐다. 평생 운동만 해왔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할 일이 없었다. 텅 빈 집에서 멍하니 TV를 보거나 의미 없이 동네를 걸어 다니기를 반복했다. 손에 익었던 복싱 글러브는 서랍 한 구석에 던져졌고 훈련 시간마다 울려 퍼지던 타이머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의 몸은 여전히 건강했지만 마음속은 공허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던 어느 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경비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그 공고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래도 경비원은 내 성격이랑 맞지 않을까? 새벽부터 움직이는 것도 익숙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자신 있었다. 게다가 평생을 단련한 몸을 썩히는 것보다는 뭔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러나 고민도 컸다.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경비원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던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이도 많고 이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건 더 싫었다. 고민 끝에 박진수는 결심했다.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단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그렇게 그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다. 첫 출근 날 그는 자신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을 느꼈다. 새로 오신 경비 아저씨 몸이 엄청 좋네. 아니, 저 나이에 저렇게 꼿꼿할 수가 있나? 그런 수군거림도 잠시 박진수는 일을 시작했다. 새벽 6시. 아직 세상이 조용할 때 그는 근무를 나선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단지를 걷는다. 조용한 단지에 그의 발소리만이 울린다. 지하 주차장, 계단, 놀이터, 복도, 전봇대 뒤까지 꼼꼼히 살핀다. 혹여 불법 주차 차량이 있진 않은지,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진 않은지, 혹은 다친 고양이라도 있으면 챙긴다. 이 시간은 그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기도 하다. 젊을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군 생활이든 체육관 운영이든 언제나 하루의 시작은 남들보다 빨랐다. 아직 온 세상이 잠든 시간,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혼자 걸을 때면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운동이든 일이든 기본은 부지런함이다. 이게 그의 철칙이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순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어르신이 있어서 참 든든해요.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인사해 주시니까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주민들은 그를 신뢰했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를 잘 따랐다. 할아버지, 안녕? 오,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박진수는 자신이 이곳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만족스러웠다. 한동안 공허했던 마음도 많이 채워졌다.
새벽 순찰을 돌며 아파트 단지를 지켜보는 일이 마치 예전 링 위에 서 있던 것처럼 익숙해졌다. 그러나 그런 평온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여름이 깊어지면서부터였다. 어느 날 밤 순찰을 돌던 박진수는 놀이터 근처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야, 거기서 더 높이 올라가 봐. 하, 이거 진짜 끝내주네. 웃음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담배 연기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박진수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놀이터를 바라봤다. 그곳에는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몇 명은 미끄럼틀 위에 걸터 앉아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정글짐에 매달려 장난을 치고 있었다. 바닥에는 맥주캔과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었다. 박진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또 여기 모였구나. 그가 조용히 다가서자 아이들 중 한 명이 먼저 눈치를 채고 신호를 줬다.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가장 앞쪽에 서 있던 붉은 머리의 소년이 피식 웃었다. 그는 이 무리의 리더처럼 보였다. 어이 경비 할아버지. 이 늦은 밤에 뭐 하러 오셨어요? 박진수는 한 손을 허리에 올린 채 차분히 말했다. 여긴 어린애들이 낮에 노는 곳이다. 너희가 밤마다 이렇게 어지럽히고 가면 곤란하지 않겠나? 아이들이 킥킥 웃었다. 붉은 머리의 소년이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는 박진수를 향해 연기를 뿜었다. 그래서요? 우리 너러 가라는 거예요. 박진수는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반항적인 눈빛들. 하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불안한 흔적도 엿보였다. 그래. 이제 늦었으니 집에 가라. 그러나 아이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듯 낄낄댔다. 안 가면 어쩌실 건데요? 우리 잡아가실 거예요. 박진수는 학생들의 조롱을 묵묵히 받아냈다. 오랜 군 생활과 복싱 선수 시절을 거치며 수없이 많은 도발과 도전에 맞섰지만 그는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다. 이 아이들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어른들과 부딪히려 하고 있다. 박진수는 붉은 머리의 소년을 향해 물었다. 이름이 뭐냐? 소년은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왜요?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신고 같은 건 안 한다. 그냥 알고 싶어서 묻는 거다. 소년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느슨하게 웃으며 답했다. 준혁이에요. 혁. 박진수는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요? 할아버지가 날 이길 수라도 있을 것 같아요. 준혁은 의기양양하게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켜더니 손가락 사이에서 재주를 부렸다. 박진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아이는 단순한 문제아가 아니다. 자신이 강하다는 걸 증명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어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떠보려 하고 있다. 강한 게 나쁜 건 아니다. 박진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준혁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었다. 할아버지 뭐 복싱 선수였어요? 아니면 군인? 박진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준혁은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괜히 충고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그런 거 안 먹히니까.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웃었다. 그리고 몇몇은 맥주캔을 다시 손에 들었다. 박진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이 아이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는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박진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다. 여기서 이러지 마라. 이건 너희를 위한 말이기도 하다. 준혁은 맥주를 한 모금 삼키고는 조롱하듯 웃었다.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신경 끄세요. 그날 밤 학생들은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박진수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수는 관리사무소에서 다급하게 호출을 받았다. 경비님,
밤마다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몰려 있다면서요? 네, 몇 번말은 걸어봤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요즘 너무 심해요. 담배 꽁초며 술병이며 아침이면 놀이터가 엉망이에요. 주민들의 불만이 하나둘 쏟아졌다. 어제는 제 차 앞유리에 누가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도대체 애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학원에서 돌아오는데 그 애들이 둘러싸고 장난쳤다네요. 겁이 나서 혼났대요. 분위기는 점점 심각해졌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박진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경비님,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박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는 그날 밤부터 학생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다. 언제 모이고 누가 주도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마치 링 위에서 상대의 패턴을 분석하듯 그는 침착하게 지켜봤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이건 단순한 문제 행동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누군가가 올바른 방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날 여름밤의 공기는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계는 오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놀이터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웃음소리, 고성방가, 그리고 거칠어진 말투. 박진수는 경비실에서 조용히 일어나 천천히 놀이터로 걸어갔다. 멀리서부터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그들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머리의 소년 준혁.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존재였다. 언제나 가장 먼저 도발했고 언제나 가장 먼저 어른들을 무시했다. 아이들이 정글짐을 거칠게 흔들고 있었다. 그 위에는 한 명이 겨우 매달려 있었다. 자칫하면 떨어질 수도 있었다. 박진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냐? 놀이터 한쪽에 기대어 있던 준혁이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좀 늦었네, 할아버지. 그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희죽거리며 웃었다. 몇몇은 일부러 박진수를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러나 박진수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만하고 집에 가라. 집에 가라고? 준혁이 비웃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맥주병이 들려 있었다. 반쯤 남은 맥주가 흔들리며 병 속에서 찰랑거렸다. 경비 아저씨 자꾸 이래도 되는 거예요. 준혁이 한 걸음 다가왔다. 우린 우리대로 노는 거고 아저씨는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거 아닌가? 박진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 아파트는 내가 지켜야 할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날뛰지 마라.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여긴 우리가 원하면 노는 곳이고 원하면 떠나는 곳이에요. 아저씨는 그냥 경비실에서 앉아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준혁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뚜껑을 따닥이며 열었다 닫았다. 할배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천천히 박진수에게 다가왔다. 신고할 거예요. 경찰? 그럼 우리가 도망가면 끝이죠. 아니면 준혁이 갑자기 손을 뻗어 박진수의 어깨를 툭 쳤다. 아니면 직접 상대해 보실래요? 학생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야, 할아버지랑 붙으면 안 되지. 이러다 다치시면 어쩌려고. 그러나 그 순간 박진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준혁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진짜요? 나는 늙었다고 안 봐주는데. 그는 허공에 번뜩이는 맥주병을 휘둘렀다. 그러나 그 순간 탁! 박진수의 손이 움직였다. 그 누구도 그의 동작을 보지 못했다. 준혁이 휘두른 맥주병이 허공에서 덜컥 멈췄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뭐야? 준혁의 손목이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박진수는 단 한 손으로 그의 손을 비틀어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산산조각 난 맥주병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뒤쪽에서 학생 2명이 박진수를 덮쳤다. 슥.
그러나 박진수는 몸을 살짝 틀며 학생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손으로 어깨를 밀었다. 두 학생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나가떨어졌다. 우와. 뭐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학생들은 말을 잃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던 늙고 힘없는 경비원의 이미지는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박진수는 여전히 침착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봐온 상황과는 조금 다를 거다. 놀이터에는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준혁은 멍하니 자신의 손목을 쥐었다. 말도 안 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어른을 만났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어른은 자신을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았다. 대신 한마디만 남겼다. 너희들이 정말 강해지고 싶다면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부터 배워야 한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박진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서 경비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후 놀이터에는 더 이상 소란이 없었다. 아침 공기가 차가운 새벽 박진수는 경비실 앞에 서 있었다. 새벽 5시 30분.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간, 그는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었다. 그리고 정확히 5시 35분 한 소년이 나타났다. 검은색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는 붉은색이 아닌 원래의 검은색으로 돌아와 있었다. 준혁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어딘가 다짐이 서린 느낌이 들었다. 왔나? 박진수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선생님, 저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박진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저희가 그동안 한 행동들 잘못된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솔직한 후회가 묻어 있었다. 그러나 박진수는 그런 감정적인 말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운동은 장난이 아니다. 특히 복싱은 내 몸을 무기로 만드는 운동이다.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박진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좋다. 하지만 세 가지 규칙이 있다. 준혁이 자세를 바로 하고 들었다. 첫째,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둘째, 배운 기술을 절대 남을 해치는 데 쓰지 않는다. 셋째,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박진수는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걸 지킬 수 있겠나? 준혁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합니다. 그날부터 작은 경비실에서 새로운 훈련이 시작됐다. 처음의 훈련은 단순했다. 스텝부터 배워라. 준혁은 예상했다. 강한 펀치를 배우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그러나 박진수는 단순히 앞으로, 옆으로 움직이는 법부터 가르쳤다. 복싱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잡는 거다. 무작정 주먹을 휘두르는 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준혁은 처음엔 답답했다. 하지만 박진수는 쉬지 않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했다. 아침마다 경비실 앞에서 그는 스텝을 밟고 무릎을 구부리고 중심을 잡는 연습을 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준혁의 자세가 달라졌다. 어깨에 힘이 빠졌고 몸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박진수가 말했다. 이제 주먹을 써볼까? 그 순간 준혁의 눈이 빛났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벽 보고 잽만 쳐라. 준혁은 실망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잽을 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팔 힘이 아니라 온몸의 밸런스를 이용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복싱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기본을 익히고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었다. 그것은 곧 인생과도 같았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준혁을 따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형, 너 진짜 복싱 배우는 거야? 그 경비 아저씨가 진짜 가르쳐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점점 더 박진수의 가르침을 받기 원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경비실 앞에는 매일 아침 6시에 모이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박진수는 단 한 명도 거절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이곳에서 배운 기술은 남을 해치는 데 쓰지 않는다. 학생들은 하루하루 달라졌다. 그들의 몸은 점점 강해졌고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깃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 했다. 그리고 그것이 박진수가 원했던 진정한 변화였다. 어느 날 아침 훈련이 끝난 후 준혁이 박진수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박진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고 느끼는 일을 해라. 그 한마디가 아이들의 생각을 바꿨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이들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주민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저 애들 원래 동네에서 문제만 일으키던 애들 아니야? 어쩌다 저렇게 변한 거지? 그러나 그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매일 아침 학생들은 지하 주차장의 낙서 지우기, 놀이터 바닥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다.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시면 달려가 짐을 들어드렸고, 비 오는 날이면 초등학생 동생들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그들의 변화는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박경비님, 이 아이들 덕분에 우리 동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 저녁에도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박진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학생들의 변화는 점점 더 커져갔다. 어느 날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박진수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하고 싶다면 해라. 그 말 한마디가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다. 그들은 청소년 안전지킴이단을 조직했다. 이들은 단순히 아파트 내 봉사활동을 넘어서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그 첫 번째 활동은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이었다. 학생들은 각 학교를 돌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우리도 한때는 길을 잃었어요. 싸움이 강함이라고 착각했고 어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강함은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라는 걸요. 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에 많은 또래들이 공감했다. 그들은 다른 학교의 문제아들에게 직접 손을 내밀었다. 우리가 도와줄게. 복싱을 배우고 싶다면 와라. 힘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배워보자.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 안전지킴이단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활동은 아파트 경계를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청소년 지킴이단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진수는 준혁과 몇몇 학생들과 함께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소년 선도 우수사례 발표회에 초청되었다. 무대 위에 선 준혁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믿음과 가르침 덕분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조용히 객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진수 선생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단순한 불량 청소년으로 보지 않으셨고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존재로 대해주셨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우리도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같은 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진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알았다. 이제 자신이 없어도 이 아이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학생들은 무언가를 들고 박진수를 찾아왔다. 선생님,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건넨 것은 조그만 동판이었다. 희망의 교실 박진수 도장.
작은 금속판에는 반듯한 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저희가 모은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경비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니까요. 박진수는 그 동판을 천천히 쳐다보았다. 손끝으로 매끈한 금속을 쓸어내렸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의 인생의 등불이 된다는 것. 박진수는 오랜 시간을 복싱과 함께했다. 링 위에서 수많은 상대를 만났고 복싱 체육관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한 번도 이렇게 깊이 가슴이 울린 적은 없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싸움 기술을 익힌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삶의 방향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받은 가르침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려 하고 있었다. 박진수는 잠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좋아.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자. 아침 햇살이 경비실 창문을 통해 비춰들었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었다. 희망과 성장의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끝없이 퍼져나갈 것이다.